안녕하세요. 안보라 학원 원장 안보라입니다. 자, 저는 대치동에서 21년째 수업을 띄고 있는 원장입니다. 안보라 학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모든 학년별 커리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국어 전문 학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요, 바로 내년에 고1이 되는, 그쵸?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입시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겪게 되는 바로 중3 학생들, 더 쉽게 표현하면 도대체 수능 국어가 뭔지, 아니면 고등학교 내신 국어는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내지는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이제 정말 뭔가를 준비해서 본격적으로 내년에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 학년입니다. 자, 이런 중3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시키고 무엇을 준비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고등 입문 과정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중3 아이들이 겪어본 국어에 대한 경험은 바로 학교에서 평가를 했었던 중학교 내신의 경험에 한정돼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험범위라는 게 주어져 있고요. 그렇죠? 그 안에서 얼마만큼 성실하게 준비했느냐, 또 얼마만큼 잘 암기했느냐. 왜? 범위가 주어져 있는 것 안에서 나오는 문항들이니까요. 이런 것을 겪어본 상태를 본인의 국어 실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자, 하지만 고등학교를 올라가서 이 친구들이 겪어야 되는 수능 국어, 내지는 입시에 그대로 성적이 반영되는 고등학교 국어 내신에 관해서는 지금 중학교 때 겪었었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생소한 유형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시험 범위가 없는, 그쵸? 낯선 작품들, 그것도 영역이 어떻습니까? 문학이나 문법 같은 경우에는 내신 때문에 경험을 많이 해본 영역이라고 치더라도 전혀 훈련해보지 못했었던 비문학이라는 영역부터 해서 또 이제는 영역을 합쳐서 내는 복합 영역까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중학교 때 잘 준비를 해서 국어는 자신 있었어, 100점 찍어봤지, 아니면 늘 100점이었어 하는 친구들조차도 이런 낯선 유형에 관해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는 실제로 국어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친구들이 많고, 아마 그럴 때 선배 어머니들한테 조언을 많이 구해보실 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야, 국어는 다시 태어나야 된단다. 그렇지 않죠. 현실 안에서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어라는 과목이 올인을 해서 몰아가지고 완성시킬 수 있는 과목이 아닌, 굉장히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양으로 꾸준히 쌓아 올려줬을 때 가장 편안하게 1등급을 확보하는 것에 관해서 학년별 커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 시기에 꼭 해야 되는 과정이라는 게 반드시 있을 것이며요.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또 시간 대비 효율성 있게 준비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굉장히 극명하게 나올 수 있는 과목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수능 국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친구냐 하면은요, 한마디로 80분의 시간 안에 처음 보는 낯선 지문들을 정확하게 읽고 한 번에 해결해내야 되는 문항들이 45문항이 나옵니다. 수학이 아니다 보니 문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상당히 긴 지문들이 같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유형에 관해서 준비하지 않았었던 친구들은 일단 시간 안에 해결할 수도 없고요. 두 번째, 시간 안에 해결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부분이 약했고 어떤 부분이 도대체 보완됐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감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해결을 해나가다 보니 실제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치를 얻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하죠. 또 고등학교 그럼 국어 내신은 어떻게 나오느냐? 얘라도 그럼 중학교 때처럼 범위를 주어주고 그 안에서 착하게 나오는 문항들로 구성되면 참 수월하겠지만, 실제 고등학교 국어 내신에서는 본인의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그것과 관련이 되는 처음 보는 낯선 작품들을 같이 붙이면서 수능형 문제들을 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아이들은 사실 지금 엄마들의 마음처럼 막 그렇게 긴장해 있지도 않고 진짜 내가 다급한 시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현재 중3 시기 안에 기본적인 것들을 경험해보고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실제 고1 커리를 딱 출발할 때 그 속도 자체에 있어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행 하는데 중3 때 그러면 고1의 커리를 전부 다 선행해 놓죠.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국어만 공부하나요? 그렇지 않죠.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사실 중요도를 아는 친구들도 타 과목에 준비해야 될 것들 때문에 많이 미뤄져 있는 상황의 친구들이 있죠. 물론 중1, 2 때부터 와서 수능에 가장 기초가 되는 독해 능력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우리 재원생 아이들 같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많은 친구들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우리는 바로 입시에 관해서 뛰어들게 되는 학년이라는 것이죠.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안에 완성 너무 버겁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왜요? 아이들이 머릿속에 저장되는 개념이나 어떤 그런 충분한 그런 지식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는 단계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고등 입문 과정에서는요, 실제 고1 실전 과정을 나가기 전에 아주 부드럽게 겪어보고 그때 본격적으로 달릴 수 있는 준비를 해주는 소프트 랜딩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소프트 랜딩 어떻게 시켜야지 될까요? 무엇을 어떻게 시키는지에 대한 커리에 관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 입문과정 수업은 크게 1교시와 2교시로 나누어져 구성이 됩니다. 먼저 1교시에 이 친구들은 무엇을 하느냐? 문학, 비문학, 문법에 각각 정리해야 되는 개념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 실제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중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각 학교별로 선택하는 출판사들이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신에서 본인의 출판사 작품만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게 나오는 강남권의 학교들 같은 경우에 고등 내신은 자기네 교과서 작품보다 훨씬 더 타 교과서의 작품들을 더 많이 수록하고 심지어는 아예 교과서 외의 작품을 100% 출제하는 학교들도 존재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한마디로 출판사가 다 다르고 작품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학년 안에서 반드시 봐야 되는 필수적인 개념과 작품들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자, 이것들을 지금 어떻습니까? 고1 때 가서 급하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간이 있는 중3 때 그 미리 교과서의 작품들을 미리 준비하면서 같이 개념을 쌓아주는 이 시간은 상당히 나중에 아이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개념이라는 게 장착이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준비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고1 올라가서 그때 가서 모의고사를 아주 드립다 푼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해서 이 친구들은 1교시에 이렇게 개념을 완성하고 갑니다. 자, 그렇다면 2교시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자, 2교시에 바로 모의고사 풀이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사실 고등 입문 과정에서 요 모의고사 풀이 과정에 관해서 학생들에게 제가 수업을 한다면 별표 100개를 치라고 말할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자, 아까도 제가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실제 고등학교에 가서 얘네들이 겪게 되는 수능 국어는 유형이 상당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친구들은 정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선생님, 이거 국어 문제가 아니라 IQ 테스트 아닌가요? 라는 얘기도 하죠. 그만큼 낯설고 당황스럽죠. 하지만 분명히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입시 1교시에 보는 체계적인 학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아이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개념을 딱 직접적으로 물었었던 중학교 내신만 겪다 보니 그것을 안에다가 담아놓고 작품 안에서 해결해야 되고 또 본인이 배운 암기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처음 보는 낯선 작품들에 그것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를 전부 다 숨겨놓고 말로 꼬아놓은 이런 유형들에 관해서 미리 경험해보지 않으면 당연히 당황하게 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도대체 모의고사 수업을 듣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어떤 아무리 좋은 커리큘럼도 본인이 먼저 준비해 놓고 필요한 것을 효과적으로 듣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흘려서 보게 되는 TV 프로그램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이 친구들은요, 이 실제 고1 기출 모의고사를 가지고 한 회, 모의고사 한 회 분량을 2주에 나눠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왜 한 주에 한 회차씩 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양은요,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절대 버거운 양으로 승부를 하면 안 됩니다. 자, 버거운 양으로 처음에 초반에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시죠?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결할 수 없는 양으로 제시가 돼버리면은 찍어오거나 고민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의미 없이 번호만 달아가지고 오는 모의고사 과제가 되게 됩니다. 이런 과제는 안 하는 것과 안타깝지만 똑같은 어떤 결과를 내지 못하는 학습법입니다.
해서 현재 입문 과정에서 아이들이 봐야 될 것은 많이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 보는 낯선 유형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서 본인이 먼저 풀어와야 되는 그 학습량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과제를 그렇게 실제 45문항을 반씩 나눠서 2주에 걸쳐서 과제를 해가지고 오게 되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수업 전에 그 과제를 미리 완성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안 한 놈도 있겠죠. 내지는 영혼 없이 찍은 놈도 있겠죠. 내지는 정말 열심히 아주 성심성의껏 해온 친구들이 미리 수업 전에 그 결과가 선생님한테 그대로 노출이 되게 되겠죠.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시 완성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과제를 완성해 놓은 상태에서 이 친구들은 모의고사 풀이 수업을 듣게 됩니다. 자, 학원에 와서 내지는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모의고사 풀이 수업을 듣게 될 때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IQ 테스트 문항이 아니에요. 그 지문 안에 꼭 알았어야 되는 개념들이 반드시 숨어 있게 됩니다. 학생들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을 정도면 사실 수업이 필요 없을 정도죠. 대다수의 친구들은 이 개념을 물어보는 거였어? 하게 됩니다. 이 개념에 대한 정리를 선생님께 차곡차곡 매주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막연히 문제풀이가 아니라 개념이 쌓아나가지면서 그 다음 회차에 적용해보고 그 다음 회차에 적용해보고. 왜요? 2주에 한 번씩 완성되는 그 과정이 성적표로 발송이 되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도 그 성적표를 받아보게 되지만 학부모들에게도 카카오톡으로 그 성적표가 회차별로 발송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단순한 성적표가 아니라 그 성적표 안에는 대분류와 소분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영역이었는지, 그 영역 안에서는 어떤 개념들이 묻어져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적표 자체에 그대로 표현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본인이 쌓아나가지고 있는지 대충대충 해가지고 계속 구멍이 나고 있는지가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게 되고 그것에 관해서 소위 프레셔를 받아봐야 되죠. 어른들이 잔소리한다고 들을 학년이 아닌 거 아마 학부모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내재되어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결과치가 본인의 눈에 숫자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마음이 움직이고 그것이 행동으로 표출되게 되는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과제를 이 친구들이 수능은 오지선다의 객관식 문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정확히 알고 정답을 골랐는지 아니면 딴 것과 굉장히 헷갈려 하면서 마지못해 얘를 선택했는지 아니면 완전히 몰라서 틀렸는지가 그대로 그 객관식 문항 안에서는 노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제에서 저희 고등부 수업에서 가장 강조하는 메타인지 학습법을 이 중3 고등 입문 과정에부터 아이들을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간단하게 정확하게 내가 클리어하게 알았으면 답은 하나를 체크하면 되겠죠. 그런데 내가 1번을 답이라고 체크를 했지만 솔직히 끝까지 3번이 나를 되게 힘들게 했어 하면 3번을 매력적 오답 표시를 해와야 합니다. 자, 물론 전혀 엉뚱한 다른 번호에 오답을 표시해오는 친구들도 있겠죠. 이것이 각 개인별로 차등화된 점수로 환산돼서 나가는 성적표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그냥 한 문제를 맞았다 오케이가 아니라 한 문항 안에서도 이렇게 선택해서 과제를 이 선지를 고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다른 점수로 환산된 성적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말 개념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헤매는 친구인지 아니면 아예 지금 개념 자체가 비어 있어서 완전 엉뚱한 오답을 골랐는지를 미리 알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본인 자체도 그거에 관해서 아, 내가 이게 구멍이구나 내지는 아, 나 이거 아는데 내가 이런 유형을 헷갈려 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해서 메타인지법으로 과제를 해온 상황에서 수업을 듣고 그 개념을 쌓아나가고 그것이 성적표로 회차별로 완성이 되면서 발송이 되는 것이 가장 모의고사 수업에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실제로 진행해온 이 결과에 관해서 어떤 효과들을 실제 현장에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겨울방학 이때부터 실질적인 고2 커리큘럼들을 많이 준비하고 시작을 합니다. 해서 고1 동안은 뭐 1년을 통으로 한 바퀴를 돌아야 돼 하면서 개념도 완성하고 모의고사도 하고 하는 그룹들이 당연히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요. 실제로 그 시기에는 실전 과정으로 스타트를 해줘야 됩니다. 왜요? 3월부터 이 친구들은 모든 학교에서 보는 시험
시험이라던가 과정들이 입시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국어 하나만 보나요? 굉장히 많은 과목에다가 거기다가 중학교 때와는 비교가 안 되게 학습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때 가서 차곡차곡 하나하나 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매우 버겁고요. 미리 이렇게 입문 과정을 겪어서 다 쌓아놓은 게 아니라 겪어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험해 본 친구들하고 출발할 때 이 스타트 속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현장에서 저는 그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해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유형으로 어떤 공부를 해봤느냐, 그 경험이 있느냐,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본격적인 실전 수업을 들을 때 어떤 것을 얻어가야 되느냐에 대한 마인드 준비와 학습 자세에 관해서 굉장히 잘 잡혀 있게 되는 것들이 바로 고등 입문 과정에서 실제로 아이들이 굉장히 효과봤다라고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고1 올라가서는 실제 내신에 사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더 그보다 중요한 수능 국어에 대한 준비조차도 많이 미뤄지고 딜레이 되는 게 실제 고1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공부법으로 시간 대비 효율성 있는 작전을 짜지 않으면 계속 밀리기만 하고 마음만 너무나 조급증이 나고 이렇게 굉장히 심란해지는 과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인 고1 커리 들어가기 전에 이 입문 과정을 겪은 이 과정 안에서 이제 본격적인 고1 커리큘럼이 나가면 정말 그때는 우리 아까 봤었던 미리 입문 과정에서 개념 때 정리했었던 교과서에서 봐야 되는 필수적인 개념과 작품들에 대한 개념이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모의고사 제대로 고민하고 풀어보고 또 그것에 관해서 개념을 쌓아본 이 경험을 한 것들이 그때는 매우 스피드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해서 고1 그 바쁜 시기를 돌고 나면 이제 고2, 3 올라가서는 정말 내가 수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시로 갈 것이냐에 대한 정시 올인반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커리는 영상이다 보니 한계가 있으니 혹시 그쪽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학원에 연락 주시면 그 내용의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대치동에서만 21년차 수업을 하고 있죠. 자, 만약에 이 친구들이 이 과정 내지는 모든 학원에서 하고 있는 이 과정들이 결과를 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한 지역에서 이름을 걸고 당연히 존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이 굉장히 효과를 보고 정말 그렇게 차분차분히 쌓아나갔더니 버겁지 않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굉장히 수월하게 안정적으로 우리 1등급을 갔어요 하는 이 커리에 관해서 검증되는 것이 아이들이 내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이때 결과를 내는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뭐다? 전공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중3 때 이제 고1 올라가기 전에 그 어떤 불안한 심리라던가, 그렇죠? 아니면 잘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달달한 방식으로 편법이라던가 그냥 아이들한테 봤을 때 이거 너무 재밌고 쇼킹하지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절대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들을 때 편하고 재밌을 수는 있겠죠. 해서 말씀드렸죠.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정확한 공부법과 시스템이 붙어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굉장히 헤매면서 시간만 많이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 뭐다? 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현장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워낙 우리 학원의 여러 가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깐깐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타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수강을 듣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친구들 그냥 온라인만 진행해가지고는 절대 아이들이다 보니 흔들리고 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수업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본인 것으로 가져갈 수가 없다 해서 개별 점검이라는 게 붙습니다. 각각의 개별 점검 선생님이 배정이 되고 그 주에 완성된 수업이 끝났으면 그것을 전화 내지는 불러서 대면으로 점검하게 되고 그 점검 내용을 어떻게 매번 학부모에게도 그 내용을 그대로 전송하는 진정성 있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움직이고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여지까지 학원을 해오면서 신념으로 삼고 있는 것, 정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남들이 봤을 때는 투박해 보일 수도 있고 내지는 뭔가 이렇게 화려해 보일 수 있지 않더라도 그것은 꾸준히 쌓아나가면서 결과를 내고 있고, 그래서 학원과 또 제 이름이 존재한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오늘 설명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이다 보니 시간적으로 길게 갔을 때 임팩트가 떨어져서 제가 핵심적인 부분들만 압축해서 강조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학원에 전화를 하시면은요, 상담도 예약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 나오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실제 교재도 보시게 되겠고, 실제 아이들이 해왔던 모의고사 결과치에 대해서도 실사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지역이 멀어서 직접 오시는 상담이 힘드신 어머니들께서도 전화 예약하시면 전화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자, 해서 우리 지금 이제 내년에 고1 되는 친구들, 지금 현재 중3들, 아무리 시기가 어수선하다 내지는 그쵸? 아니면은 뭔가 긴장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꾸준히 차곡차곡 자기 것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과하지 않더라도 놓지 않고 차곡차곡 정리해 놓은 친구들은 실제 입시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